플로어에서 좋은 의견 나왔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차관님, 오늘 사실 행안부 장관께서 오셔야죠.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어서 겹쳐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오후로 시간을 바꿨거든요. 왜 못 오신다고 하셨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후에도 오늘 직원 퇴임식 아마 세종에서 약속이 있었고 현장 방문하는 관련해서 약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야기를 하자고, 소통하자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 자리에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장의 얘기 좀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경찰분들의 이야기, 또 다른 경찰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는 상의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직접 경찰 조직과는 상의했어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이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다음 날, 바로 다음인 것 같아요. 언론에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단독이라고 하는 보도로 나왔어요.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상민 당시 내정자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속에 그렇게 있는 거죠. 경찰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경찰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고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우리 한창섭 우리 차관님께서 정부조직법은 잘 알 것이고요.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관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이 오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정부하고 굳이 지금 대립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고금리 등등 아우성입니다. 아주 경제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는 이 아우성, 이 상황 속에서 행안부 장관이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현장에서 현장의 얘기들을 듣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현장에 가서 들어서 그걸 해결할 안들을 내놓으시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말씀처럼 재청을 하고자 하는데 민정수석실도 없고 치안비서관도 없다.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재청을 하기 위해서 그 재청을 하기 위한 보좌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상민 장관님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누구랑 이거를 치안감 인사 추천안을 결제했을까요?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이 있잖아요. 인사수석실. 실제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없앴으면 대통령실의 마지막 결제를 받으려면 거기서 인사수석실이 있고 인사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서 그 부분 정리해갖고 내려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왜 행안부가 그 월권을 하려고 하고 직권남용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와주신 많은 진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만두셨어요.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좀 하는데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왜 이럽니까? 대통령과 행안부 한마디에 사퇴했어요. 경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에 사퇴하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렇게 무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얘기를 했더니 행안부 장관이 불손한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경찰이 행안부 장관 부합니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합니까?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독립적인, 중립적, 정치적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고위직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묻지 않습니다. 왜? 불이익 당할까봐. 이번에 청장 되신 분, 그리고 치안정감 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일부러 안 물어요. 왜? 불이익 당할까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찰국 얘기하시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여지껏 소통 안 하고 불통하면 아무리 좋은 정부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1분씩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차관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우선 1분씩 해서 먼저 우리 이렇게 가고, 행안부 차관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경찰 업무 조직 마이크. 예. 정부 조사의 근거 관련해서는 좀 여기 나오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저희들하고 좀 많이 다른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저희들도 다시 참고해서 충분히 보겠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이든지 특히 권력 기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관련 조직은 최근에 여러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지만은 제도 발전이라는 어떤 별도의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수사 관련 여러 가지 임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경찰제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노력하셔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력을 지원해 주세요. 인력 지원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하고, 그래서 그 많아진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행안부 차관님 일입니다. 예, 그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게 저희들이 자문인의 권고안을 받았고,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게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보수라든지 처우 개선 사항이 많습니다. 직급, 복수 직급제라든지 또 어떤 공안직과 관련된 여러 비교하던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거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할게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선 인력 지원, 행안부가 인력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 그걸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런 내용은 국회에서 인사 문제, 승진 문제, 이거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다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차관님. 저희가 다 발의해서 통과시켰으니까 그런 건 국회에서 논의할게요. 예, 국회에서 할 일을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또 국회에 필요한 게 국회를 법안으로 무시하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셨으니까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국회와 같이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네. 현 정부의 통치 철학도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실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경찰에 대한 행안부에 추진하는 안도 헌법 96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95조를 보시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은 정부조직법 34조의 행안부 소관 사무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부조직법 32조 1항에는 법무부의 소관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을
같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아. 규정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현하실 때 법을 비틀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좀 소통했습니다. 소통했고 정작 행안부 장관께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말씀 들으신 것 같이 좀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경찰이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경찰위원회가 또 통제하고, 언론이 통제하고, 또 국민이 바라보고 통제하고, 스스로 또 자정하고,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와서 정치적 중립으로 이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사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왜 수사에 개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이 속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우리 행안부 차관께서 잘 중심을 또 잡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없으면 이렇게 자리를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마치고, 그래도 행안부 차관님 애쓰셨으니까 여러분 힘 주시면서, 예.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께서는 사퇴하셨지만 또 경찰이 서로 하나 아닙니까? 서로 믿고 확실하게 같이 가자고 또 한번 박수 주십시오. 예.